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부지를 활용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이 정선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유림인 이곳을 전국 최초의 국립산림정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체육계와 일부 주민들이 스키장 존치를 주장하면서 자칫 주민 수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이 들어섰던 정선 가리왕산, 대회 이후 원형 복원과 시설 활용을 둘러싸고 7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선군과 주민, 환경단체, 산림당국은 훼손 구간을 복원하면서도 케이블카를 존치해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카는 운영 2년 만에 40만 명이 찾았고 경제적 효과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선군은 앞선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을 이어가면서도 훼손된 산림에 대한 단계적 복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기초 용역도 진행되며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체육회와 가리왕산 인근 일부 주민들이 스키장 시설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대회 유치와 동계스포츠 기반 유지를 위해 기존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국가 자산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선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흔드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가리왕산을 단순한 체육시설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 등 지역 수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올림픽 시설 존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형태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부에서는 선거 때마다 유사한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 그동안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모두 날리는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당시 협의 과정에 참여한 만큼 추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7년 만에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유치를 추진해온 정선군은 추가 논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3월에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공동이행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지금 활용 용역을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세계 대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논쟁을 원점으로 돌릴지에 따라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세계적 크루즈 선박인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8일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해당 크루즈는 8만 2천 톤급으로 승객과 승무원 2,700명이 탑승했으며 일본 하카타를 거쳐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일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등이 마련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속초항에 국제크루즈가 입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달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들어오는 등 5차례 크루즈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크루즈 선사들의 기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속초항의 국제 크루즈 거점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 지역 대학 재학생들에게 주요 관광지 이용 요금을 시민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강릉시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역 체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관람료와 오죽 한옥마을 숙박요금 등은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됩니다. 현재 강릉 지역 대학생 14,000명 중 10,000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실질적 문화복지 혜택이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18억 원 규모의 부당 청구가 확인됐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력 기준을 조작해 장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공단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소송을 거쳐 18억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보훈공단에 19억 원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시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강수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시절 2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으며 38개의 우량 기업을 원주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4,300명이 넘는 인구 증가와 1,93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정은 연속성이 생명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방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원주의 수건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또 임기 동안 원주의 고질병이었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1,593면을 완성했으며 주차 불편이 사라질 때까지 주차장 조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열흘 내 TV토론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론은 언제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건 후보가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가 TV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태도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인가? 라고 언급하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22년 대선 때 우상호 후보가 한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토론회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걸 공세로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TV토론을 제가 김 지사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토론회를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고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선거운동 일정상 어느 날짜가 적절한지를 의논해서 같이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강원특별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 후보 측은 20일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각계각층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자문단은 선거용 일회성 조직이 아니라 강원의 특별함을 현실로 만들어낼 정책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가 도민이 참여하는 백인 도민 공약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약단은 도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시스템으로 24일부터 5일간 모집합니다. 선발된 백인의 도민 공약단은 공약 발굴에 직접 참여하며 최종 공약은 도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배달라이더 유류비 지원을 공약한 데 이어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최종 경선이 김홍규 현 시장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권혁열 후보가 강릉시장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홍규 후보와 권혁열 후보는 22일 TV토론회를 거쳐
25일과 26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가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최종 공천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 박람회 개막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 군민들이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 개막을 앞둔 태안 원예치유 박람회장. 박람회장 곳곳에 꽃을 활용한 조형물이 들어서는 등 개막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40개국에서 관람객 18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꽃축제와는 다르게 원예와 치유의 결합이라는 특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꽃축제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 소중한 치유 박람회는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즐기고.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태안 군민들이 나섰습니다.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번국민 지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홍보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에는 태안 전역을 돌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생어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도로변 공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안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협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해왔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해양치유센터와 태안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태안군은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 상가들에 대한 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국내 최초로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국내를 넘어 국제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가 도입이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건지 정승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사님 지금 휠체어 탈 수 있나요? 휠체어 탑승을 요청하자 경사판을 내려줍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입니다. 버스 기사가 내려 승차를 돕고 휠체어 고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연결합니다. 휠체어가 타고 버스가 출발하기까지는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어려울 수 있겠죠. 차들이 다 종류가 여러 가지고 특히 버스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다른 버스도 타봤습니다. 버스 기사는 휠체어 탑승이 익숙하지 않은 듯 우왕좌왕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고정장치는 사용한 적이 없는지 포장 상태 그대로입니다. 5분가량이 걸리고 나서야 장치 연결을 마쳤는데 이번엔 경사로를 접지 않고 출발하려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기다림을 참지 못한 승객은 하차하기도 합니다. 8년째 하고 계신데 사실 처음이신 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맨날 자주 없으니까 숙달은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당황스럽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일부 정류장의 불량한 도로 상태도 저상버스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있어도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이동하세요? 다른 데 어디 가셔야 될 때 병원을 간다던가. 예, 2차 타고 가요. 휠체어 타고? 예. 이거 휠체어로 가기 너무 먼 거리나 이럴 때는? 그럼 또 2차는 또 2차 또 가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혼잡이나 기사의 장치 사용 미숙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기사님은 사용을 안 해보셨대요.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사람들 버스 안에 타면은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말을 안 해도 표정이 다 알 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상버스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강원도 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44%로 전체 운행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노선별로 보면 전체 970개 노선 중 105개 노선이 예외 노선입니다. 10개 노선당 1개꼴로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겁니다. 저상버스 이용이 불편하고 노선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용자가 몰리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분, 25분 정도는 괜찮은데 5시 넘어서 퇴근 시간일 때 제일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저기 많이 벌면은 벌써 2시간. 2시간씩이나 기다리시는 예. 그게 춘천에서 춘천을 이동하시는데 예.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게 멀리 그럴 때는요. 어휴. 4시간. 장애인도 차별 없이 도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농업 현장의 면세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어선 운영에 필수인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주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장흥군의 한 마을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면세유 가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1리터당 900원대에 그친 면세유가 중동 전쟁 여파로 1,104원에서 1,487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연료비 부담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료값은 40% 가까이 올랐고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비닐 가격도 상승해 영농 비용 전반이 커진 상황입니다. 재료비가 이제 먼저 상승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은 작년 대비 또 비슷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농가들이 더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도. 어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 이전 200리터 기준 16만 원 수준이던 면세유는 최근 한 달 사이 24만 원을 넘어서며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그물을 던지며 조업을 나서야 할 시기지만 면세유 가격 상승 여파로 어민들이 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그물은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물과 로프 등 어업용 자재 가격도 20% 이상 오르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올라가고 고기는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속이 없으니 여기 보시다시피 조업을 안 한다. 노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이 같은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비용이 오른 만큼 농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농어민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고유가 상황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농어업 기반 위축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